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바로 어대명이 현실이 됐는데 기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아갈 길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밝혔듯 2년 뒤에 총선, 4년 뒤에 지선, 그리고 5년 뒤에 대선이 앞으로의 목적지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2027년 3월 3일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온다면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알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앞으로 4년 반 동안 얼마든 새로운 경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세대 교체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고 한 건데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적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대 강점은 강한 권력 의지라고 꼽았고요. 최대 약점은 사법 리스크, 그리고 최대의 기회 요인으로는 여권의 무능한 모습을 꼽았습니다. 네. 한편 지지 기반 확대를 막는 열성 지지층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호감층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제목 보시면요. 물러날 수도 버티기도 힘든 권성동의 딜레마라는 이 표현으로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당장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대표도 없는 상황에 원내대표까지 공석이 되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면서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 원내대표는 애초에 비대위 전환은 무리일 수 있다면서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당 혼란이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내 불만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공개 반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선의 조경태 의원, 4선의 윤상현 의원, 또 3선의 김태우 의원 등이 권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의 거취는 윤심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겠냐는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저희가 기사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불공정 문제 참 심각합니다. 기사들은 좀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주목을 받았죠. 네.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이 됐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업계들은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뿐 아니고요. 중국 그리고 일부 유럽도 모두 자국 전기차 산업에 유리하게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차별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국산이나 외산 전기차 구분 없이 그저 판매 가격만으로 구간을 나눠서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도 국내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국산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서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내년에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인데 어떤 기준으로 차이를 둘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기차 보조금 불공정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10월 15일에 이제 BTS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바가지 폭탄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폭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를 준비하는 부산시와 관계기관은 이날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들의 예약은 모두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조금 남은 방, 그리고 거리가 조금 있는 곳에 숙박업소를 예약하려고 해도 기존 가격에 몇 배씩 올려둔 요금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데요. 한 호텔의 경우에는 이번 추석 연휴 때에도 1박에 30만 원 정도면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이 콘서트 전날은 2박을 함께 묶어서 750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정상 가격에 예약한 고객들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다시 가격을 몇 배씩 올려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행정기관이 민간업체를 제재할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는 내용도 기사에서는 담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최대한 적정 가격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또 인근의 울산시 등과 협력해서 합리적 가격의 숙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팬들 사이에서도 인근 지역의 숙소를 단체로 잡거나 아니면 버스를 대절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 위기 가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소재 파악이 어려운 위기 가구를 실종자로 간주해서 경찰을 동원해서 찾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현실적인 인력 부족 탓에 위기 가구 발굴까지 맡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재 경찰의 실종 수사 인력은 전국 통틀어서 한 8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실종 신고만 하더라도 연간 10만 건이 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임무를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대한 복지부가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만 이렇게 경찰의 도움을 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기사에서는 실제로 전입 신고된 주소지에 거주하는 위기 가구조차도 현재 제대로 찾아내고 케어할 지자체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잠재적 위기 가구는 133만여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전담팀 인력 12,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당 평균 105가구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숫자를 통해서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은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조금 실효성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아래쪽에 보면 사진에 거북이 2마리가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죠? 네, 마지막은 경향신문에 실린 조금 재밌는 기사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지금 사진 속의 오른쪽, 그러니까 덩치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거북이가 장수라는 이름을 가진 107살의 알다브라 육지 거북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상대적으로 작은 거북이가 16살의 설가타 거북인데요. 네. 이 107살의 장수는 2010년에 암컷 무병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안타깝게 무병이가 병으로 죽으면서 현재는 혼자가 된 상태인데요. 그 후에 장수는 다소 쓸쓸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16살의 어린 설가타 거북이를 친구로 맞아서 생기를 되찾았다는 소식입니다. 같이 과일과 채소를 나눠 먹기도 한다는데요. 91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 종별로 보면 평균 수명을 봤을 때 앞으로 90여 년 정도 함께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네. 이 거북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 동물원 관계자는 우호의 징표인 두 거북이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 거북이들을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